그럼 개업하실 때 네. 돈은 얼마 정도 들어가신 것 같으세요? 1,000만 원 절대 안 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안 넘어요? 네, 투자 비용이 참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근로 회계사로 회계법인으로 다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내가 성향이 I인지 E인지 몰랐는데 제 성향이 E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네요. 말씀하시는 거 좀 아이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정한하기 법인에서 대표 회계사를 하고 있는 김호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회계사들은 또 이제 세금 문제만 업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인증 업무도 많이 해요. 대단 법인 중에 한 곳이 이제 사장직 선출을 하는데 선출을 위한 또 위원으로 또 오늘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전에는 제가 개업하기 전에는 서울의 삼정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업무 위주로 이제 하다가 광주 내려와서 지금 개업한 후에는 뭐 세무적인 부분하고 뭐 평가 그리고 기존 했던 회계감사 세 개 위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복장은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항상 다니시나요? 저희가 대부분 업체를 갈 때는 조금 무거운 차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희가 세무만 하는 게 아니라 회계 감사라는 걸 하다 보니까 감사 업체 갈 때는 조금은 전문성 있고 좀 무거워 보이려고 이렇게 복장을 입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참석이 있기 때문에 정장 복장을 입고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회계사로 좀 활동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제가 학교도 경영학부를 나왔었고 제가 학교 생활할 때에는 ROTC를 해서 이제 군대를 뭐 장교로 근무하다가 전역할 때쯤에 한 번 더 전공 관련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다 보니 회계사라는 직업이 나름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증을 해주고 신뢰를 주는 재무제표를 누군가가 많이 활용을 할 텐데 되게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공부를 시작해서 회계사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근데 머리 스타일은 왜 짧게 자르신 거예요? 이제 헤어스타일을 좀 단정하게 하는 게 오히려 고객분들 만났을 때 조금 더 좋은 인상과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머리를 짧게 이렇게 커팅하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개업한 지 이제 7월 달까지 하면 딱 만 3년 되었어요. 개업한 지 지금 3년 정도 되셨는데 네, 매출은 좀 어떠신가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을 회계사 수로 나누면 보통 3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종은 들어가는데 개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네. 다들 본인들 인건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 큰 비용을 제외하지 않고는 이제 순이익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매출에 비해서 마진율은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겠네요. 저희는 사실 노트북 하나만 있고 엑셀만 있으면 어느 장소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찍으니까 네. 좀 얼게 되고 아로 얘기하려 했는데 어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네요, 확실히. 조금 전문적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꿈이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아니면 후회하는 게 뭐냐 했을 때 뭐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공부를 안 한 게 후회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직업상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거든요. 회계 규준이 변경됐을 때도 공부를 해야 되고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도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거예요? 네, 도착했습니다. 지금 뭐 꺼내신 거예요? 그 법무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임명장을 받았거든요.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려고 지금 했습니다. 네. 이런 공공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네. 감사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회를 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넓네요, 대표님. 네, 보통 저희가 감사 업무를 할 때에는 혼자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봐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자 역할이 있어요. 전체적인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렇게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손님분들 왔을 때 너무 좁은 것보다는 좀 넓게 보여야 좀 마음도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서 너무 넓어도 또 그렇고 너무 좁아도 그래서 조용한 공간으로 이렇게 몇 평이에요? 한 40평 정도 될 겁니다.
여기가 제 방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이렇게 돼요. 예, 예. 그럼 여기 사무실에서 몇 명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계사 3분이 계시고요. 이제 직원은 또 3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암기할 수는 없다 보니까 네네. 예, 이렇게 저희도 조건표를 보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책상이 좀 어수선한 게 저희는 계속 일이 물려 있어요. 의뢰하시는 게 일반적인 세무 신고 업무면 법에 정해진 기한까지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정해진 일을 하면 되지만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필요하셔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업무가 있으면 제 책상이 약간 계속 순서대로 약간 여기 서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중점으로 보는 거예요? 매출액이 생각보다 이 정도인데 매입세액이 너무 없네 아니면 너무 많네 이런 것들 먼저 보고 있어요. 여기는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도 다른 회계사님 방입니다. 이 군고구마 통이 있는데요. 아 이거 회계사님이 되게 취미 활동이 많으세요. 저한테 아직 한 번도 안 해주셨는데 네, 언젠간 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 개업하실 때 네, 돈은 얼마 정도 들어가신 것 같으세요? 개업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진 않아요. 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노트북이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직원분들은 책상하고 제 책상하고 뭐 책장 이렇게 해서 그런 게 한 3,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저희는 사실 사무실 공간이다 보니까 도배만 5,000~6,000만 원 들여서 지금 했거든요. 1,000만 원 절대 안 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안 넘어요? 네, 진짜 정말 타이트하게 줄여서 막 공유 오피스나 이런 데다 해버리면 진짜 안 들어가죠. 그러면 뭐 200~300만 원이면 될 수도 있어요. 직원 없이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다 시작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럼 말 그대로 노트북 하나,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신 분들은 200만 원이면 또 개업할 수도 있고요. 저희도 개업을 하고 나면 결국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많은 뭐 대표님들, 고객분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거든요. 뭐 술도 마실 때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성향상 보통 MBTI 하잖아요. MBTI 앞에 I이신 분들이 그런 게 너무 힘들면 어차피 투자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근로 회계사로 회계법인으로 다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내가 성향이 I인지 E인지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모임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제 성향이 E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네요. 말씀하시는 거 좀 아이 같은데. 대표님 여기 책자에 책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몇 퍼센트 정도 다 읽으신 것 같나요? 적어도 80%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어. 네네네. 대표님 여기 만화책이 있네요. 원피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자동차 키도 네, 루피로 되어 있습니다. 오. 네. 이게 분기별로 한 이유가 지금 사업보고서 공시를 분기별로 좀 하고 있어서 한 5%니까 밥 먹고 올게요. 식사 후에 좀 쉬는 시간 없어서 또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대표님 그럼 회계사 준비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 고시원에서 하셨어요? 예, 예. 고시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만 다 살고 있잖아요. 네네. 아침에 공부할 때 나갈 때도 다들 같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서로 보이고 또 늦게까지 공부할 때 들어온 시간도 되게 대부분도 비슷하고 보통 뭐 3평에서 5평 사이 5평 안 될 거야 아마 3평 정도 되는 데서 공용 화장실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를 좀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조급함이 또 장점으로 승화돼가지고 공부에 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딱 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먹으면서 좀 숨도 좀 쉬고 한번 끓여주고 너무 많이 뿌리면 또 너무 고소하니까 2번 끓여주고 넣고 맛이 어떠세요? 오늘 오후에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 다 하셨어요? 네, 밥 먹고 나니까 좀 힘이 나고 당도 올라오고 이제 오후에도 열심히 해야죠. 오후에는 고객 상담도 있고 세무서에 내야 될 자료도 있어서 세무서도 잠깐 들릴 예정입니다. 회계감사를 가게 되면 저희가 급여대장을 요청해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직원들이 얼만큼 받고 계시는구나, 대표님 얼마 정도 가져가시는구나, 아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같은 지역에 있고 같은 업종이어도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와 여기 이렇게까지 많이 받아?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엄청 고생하는데 진짜 급여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계보다는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재고를 실사를 나갈 때가 있어요. 회계감사를 하면
회계감사는 객관적으로 저희가 이게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주는 절차다 보니까 그 현장에 가서 재고도 세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재고하면 뭐 기름 양, 쌀 양, 아니면 철강이면 뭐 판넬 양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재밌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루이비통 매장 실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가가지고 그 비싼 가방들을 세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통 고객으로 봤을 때는 입장할 때 거기서 막 가격도 비싸니까 막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 비싼 가방들이 이제 다 나열을 해놓는데 이제 그걸 카운팅할 때 좀 느낌이 좀 다르죠. 다른 재고 셀 때는 막 세는데 이거는 막 이렇게 긁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재고 카운팅을 하고 이랬던 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사라고 해서 숫자적인 거, 좀 이렇게 금액적인 거 봐가지고 좀 감사하는 줄 알았는데 실사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도 하나 보네요. 네, 왜냐하면 재고의 금액이 10,000원이라는 거는 1,000원짜리가 10개 있으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1,000원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10개 있다는 것도 알아야지만 숫자인 10,000원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고가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재고 자산이 중요한 곳들은 저희가 가서 재고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도 그럼 계속 이렇게 긴팔 정장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대부분은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반팔을 입으면 추워요. 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곳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을 때 일한 장소에서 편한 복장이 좋아가지고 긴팔을 입고 있어요. 워낙 바쁘니까 대부분 사무실로 와주시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 진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 사무실로 또 왔다 갔다 해버리면 식사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하게 된 겁니다. 또 옆에 이렇게 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도 저를 믿고 해주시네요. 직원들 식사해야 되니까 아, 네네. 옆으로 가시죠. 아, 네네. 그렇죠. 올해는 아마 이게 좀 반영이 될 거니까 그걸로 이제 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질 거다. 바로 옆에 세무사가 있는데 거기에 안 맡기고 여기 정한 법인 회계에 맡기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이제 그 전에 그 세무를 맡기던 사무실이 있었는데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편안하게 카톡이나 전화로 여쭤봐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고 편하더라고요. 또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가서 회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절차대로 해가지고 업무 처리를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네.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느끼는 걸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업종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대표님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많이 믿고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뭘 안 한 것 같은데 계속 시간이 좀 빨리 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내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게임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대방 부모님한테 받은 건 해당이 안 되고 각각의 부모님한테 1억씩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도록 바뀌었어요. 징해세, 비과세 신고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그 서류 만들어가지고 세무서에 지금 접수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네. 시행 일자는 24년 1월 1일부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서 증여 받으시면 세금 없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업무 처리를 또 해주시고 네. 수수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제 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 건은 너무 간단한 건이고 저한테 이제 많은 일을 주시는 대표님 거래처라서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이걸 알아야 또 의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일반인들이 좀 접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도 쉽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뭐 매일 듣는 건 아닌데 제가 출근 시간에 맞으면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많이 듣거든요. 아침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해주는데 요런 좀 메인이 되는 개정사항이나 아니면 이거 외에도 뭐 전반적인 경제사항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줘서 좀 꾸준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도 홈택스로 접수도 가능한데 네. 이게 신고 기한이 7월 31일까지라서 진짜 와서 그냥 바로 접수하려고 지금 왔어요. 또 홈택스에서는 또 입력을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이미 서류 작업이 있어서 출력하고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랑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방문을 했거든요.
TBS 신고서 작성하러 왔거든요. 그럼 접수하셨으니까 여기도 이제 업무 다 보신 거예요? 네, 업무 다 봤습니다. 심플하네요 근데 진짜로. 네네. 뭔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나씩 지우개로 다 지워가는 느낌입니다. 대표님 근데 이렇게 개업하시고 나서 네. 처음에는 거래처도 없앴을 텐데 네네. 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되게 막막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보면은 차에다가 아직도 갖고 다니거든요. 어떤 거요? 보시면 여기 바카스랑 피터백 담긴 거 네네. 있잖아요. 네네. 요거랑 이제 명함이랑 해가지고 혹시 방문해서 드려도 업체가 생길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새로 개업한 식당이나 지나가다 보면 마트나 생기잖아요. 네. 뭐 카페도 생기고 식사를 하고 드리면서 저 이런 일 한다고 연락 달라고 하면서 나왔던 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혼자 하려니까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갈 때 보통 와이프랑 같이 가서 밥을 먹고 와이프가 이제 결제하고 나가면 남아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이런 영업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본인의 장부를 맡기는 일이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맡기기에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객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굉장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경우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걸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뭔가 그때는 희망이 있었죠.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내가 그래도 뭔가 노력을 했다라는 걸로 하루하루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무정산 식당이라고 이제 제 거래처 식당인데 오늘 여기 대표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문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 여기. 네, 식당을 만들 때 대표님이 되게 디자인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 조리하는데도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개업을 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었어요. 좀 괜찮으실까요? 부양가족 한 명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넣었어요. 이 부분에 추가로 가능한 정도 이제 오늘 일정 끝나신 거예요? 네, 일정 끝났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세금을 어떻게 공제했는지 이거를 계속 이해를 시켜야 되네요 고객들을. 근데 사실은 설명을 해도 바쁘시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 내용들을 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사후적으로 또 관리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오늘 촬영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 비타오백하고 바카스 명함 이렇게 인사했던 걸 보고 살짝 울컥하기도 했고 그 영업 방법으로 해서는 사실 쉽지 않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업무하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서로 바쁘다 보니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제가 좀 더 마음을 여유롭게 해서 고객분들도 편하게 저랑 같이 업무할 수 있는 그런 회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